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현 정권을 겨냥해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데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 역시 이에 동조하는 우회적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작금에 벌어지는 윤석열 독재 검찰 공화국의 행태를 본다면 누구라도 당장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당인 국힘당은 제1야당 대표가 정치권의 금기어처럼 여겨졌던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정치를 빙자한 이익집단 무리들이 개거품을 물고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됩니다. 방치하면 국민과 국가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년 총선이 정말로 중요한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은 그래도 다수 야당이 있어서 법과 제도는 뜯어고치지 못하는데 이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온갖 폐악을 저지르지만 만약에 저들이 다수당이 되거나 하게 되면 법과 제도까지 통째로 뜯어 고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질 겁니다. 저들이 3년 6개월 남은 나머지 그 짧은 기간을 위해서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겠는가. 3년 6개월의 권력 행사 기간이 정말 길지도 짧지도 않지만 과연 그 기간을 위해서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겠는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시스템과 문화, 체제를, 법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뭔가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공포스럽죠. 그래서 반드시 이 폭주를 막아야 됩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한다. 방치하면 국민과 국가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법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뭔가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반드시 이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 대표의 추측에 동의하고 우려하는 바인데요. 이렇게 폭주 기관차처럼 질주하는 것이 장기 집권을 위한 선제 작업들이 아닌지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뭔가 든든한 아버지 같은 좀 그런 국가, 정부 이런 걸 기대하지만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민주주의도 위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이 당연한 원리를 만드느라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병들고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만들어낸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공포, 억압, 폭력 이런 걸로 무너지고 있어요.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를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의붓아버지 비하 발언이라는 어이없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거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닐까요? 웬 느닷없는 의붓아버지 비하 발언인가요? 모든 꼬투리를 잡아 비판의 빌미를 삼고자 하는 건데요. 이러니 코미디라는 비아냥을 듣는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래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탄핵됐어도 모자랄 인물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실정법 위반을 지적한 김용호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5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 장관의 발언을 들으셨나요? 진짜 저는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이런 개똥 철학과도 같은 신념은 뭘까요? 대한민국 헌법마저 부정하는 자가발전 셀프 민주주의와 헌법 해석, 이런 걸 사입이라고 하죠. 성경을 잘못 해석해 만들어내는 새로운 신앙과도 같은 이념이 무섭습니다. 이걸 또 신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또 뭘까요?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제 진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친윤 검사들이 대거 승진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는 14명이나 승진했는데요. 거의 모두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거나 맡고 있는 검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피고인 손준성 검사도 포함됐는데요. 역시 오래 버티고 봐야 하나 봅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면서 각종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이 된 건데 과연 적절한지 논란이 들끓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힘당 김웅 후보에게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은 고발장들이 전송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진보진영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었는데요.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기획관은 인사 발표 날도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손 검사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구고검 차장으로 영전했는데요. 피고인 신분의 검사의 영전이 놀랍기만 합니다. 일선 검사 수사 진영은 일부 정비가 이루어졌는데요. 대장동과 50억 클럽, 백현동 의혹,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까지 맡고 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 소환을 앞둔 수원지검에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 부장이 투입됐습니다. 제대로 한판 붙어보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신봉수는 누굴까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및 2차장으로 함께 일했는데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표나 전 정권 안보라인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장과 성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나란히 고검장,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요. 대검 간부들은 일선 지검장으로 보내고 공석이던 대검 차장 자리를 메우는 등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요직을 맡거나 승진했던 검사들은 역시 모두 좌천됐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잡아넣겠다는 집념이 느껴지지 않나요? 더 어디까지 선을 넘으려 하는 걸까요? 이 정권의 최후가 진심 궁금해집니다.